네, 그럼 이어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이제 절대로 미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 게 가장 의아스럽죠. 네, 뭐 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물론 욕도 하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는 디자이너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이너들끼리 쓰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미팅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곤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신입 디자이너거나 이럴 때는 뭔가 본인 말에 힘을 싣고 싶어서 괜히 뭔가 좀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괜히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사이에 오해가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어려운 말을 썼다가, 예를 들자면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이런 얘기,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클라이언트 분이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근데 또 클라이언트 분 중에서도 이런 거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조금 그런가? 좀 창피한 건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세리프체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좀 그런 느낌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클라이언트 분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리프체로 디자인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고딕체가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른데? 그럼 디자인을 또 뒤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디자인을 설명할 때 되게 예쁘다,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시안을 보여줄 때 이제 뭔가 설명을 덧붙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얼마나 예쁜지, 이게 얼마나 세련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거의 디자인이 아니라 예술 작품인 것처럼 무슨 여기 있는 파란색은 농민들의 땀을 의미하고 이런 갑자기 의미 부여를 세게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도 그런 말에 뭔가 설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라 논리에 입각해서 어떤 작업을 해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기 전에 세운 목표가 있으면 지금 이 디자인 시안이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지, 이를테면 지금 어떤 상품 매대에서 우리 상품이 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눈에 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면 여러분들 시안이 왜 매대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지, 다른 같이 올라와 있는 경쟁 상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런 근거 없는 예쁘다든지 멋지다든지 세련됐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디자인을 설명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은 또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부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사이에 이해도가 서로 낮으면 그 프로젝트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뭔가 무조건 알겠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프로젝트를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을 만날 때 좀 뭔가 자리가 불편해서 좀 무조건적인 긍정을 한 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무실이 불편했던, 클라이언트 분이 좀 어려웠던, 제 개인적인 상황이 좀 힘들었건 어쨌건 뭔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네, 그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빨리 미팅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프로젝트 기간을 보냈죠. 네. 그거를 왜 된다고 했을까? 네? 그거를 왜 내가 해준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와도 될 수 있으면 어떤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를 괜찮다고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디자이너분들이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디자인을 건드릴 때,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 클라이언트 분이 이쪽은 빨간색이 나은 것 같은데 왜 파란색으로 했지? 바꿔주세요. 이러면 디자이너로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숙고해서 고른 컬러인데.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꾸면 지금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혹은 여기서 폰트를 뭔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작게 했지? 하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또 다 의도대로 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은 좀 촌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아집니다. 계층 구조가 무너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클라이언트가 물론 여러분들보다 디자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기업과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어떤 피드백, 디자인적인 피드백이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반영을 하는 게 우리가 세운 디자인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네, 지금 의도가 좀 더 맞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도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존심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또 굉장히 디자이너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얼마나 힘든 피드백들이 있었는지. 근데 피드백을 잘 받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달라고 할 때 보통은 어떤 첨언을 하지 않고 디자인 시안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롭게 피드백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랑 똑같냐면 자유롭게 디자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디자인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자유로워서 좋다, 창의적으로 내가 한번 마음껏 펼쳐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막막해요. 막연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클라이언트도 똑같습니다. 피드백을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디자인 피드백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상한 피드백을 받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피드백을, 이제 힘들게 하는 피드백을 크게 두 분류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디자인 피드백을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 2픽셀 옮겨주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모양을 뭘로 바꿔주세요, 색깔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제 그런 피드백도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내가 디자이너인데 대체 누가 디자이너인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안 좋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뭔가 두루뭉술하고 정확한 지시가 없는 피드백이에요. 뭔가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좀 더 약간 왁자지껄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왁자지껄한 느낌이 뭐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둘 다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로서 그래도 조금은 지향해야 되는, 이런 피드백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는 피드백이 그래도 디자이너로서 받아야 되는 피드백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피드백이 있는 부분이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반영을 하면 되니까. 디자인은 이상해지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포토샵, 일러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할 때 클라이언트는 어떤 의도나 목적만 전달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자세한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피드백보다는 어떤 목적과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 건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피드백은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영역에서 해줄 거를 당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분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 회사, 그 제품 서비스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글씨 크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에서 지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데 이게 잘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피드백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폰트를 크게 할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일지, 색깔을 넣어줄지, 이런 디자인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해주실 때 최대한 주관성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떤 로고를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로고를 만들 때 그쪽이 어떤 운송과 관련된 쪽이어서 어떤 차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운송을 하는 트럭을 가지고 로고를 좀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피드백으로 정말 황당하게 스포츠카를 넣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지만 여쭤봤죠. 그 의도가 뭐냐, 왜 혹시 스포츠카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제가 스포츠카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화로. 네. 이제 그런 피드백은 사실 디자인은 아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일종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어떤 본인의 심미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 디자이너도 클라이언트도 서로 어떤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드백 해달라고 요청드려야 되고요. 다음에 피드백을 요청드릴 때 기간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 수정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피드백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에 대해서 안내 지침사항, 그러니까 가이드 같은 거를 같이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은 상황도 있어요. 이메일이나 이런 것에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안내 지침사항을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UI, UX 관련된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무드나 레이아웃 정도만 해서 괜찮은지 먼저 한번 피드백을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럴 때 피드백이 필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랑 잘 맞는지, 이런 좀 큰 거를 봐달라, 혹은 레이아웃이 좀 편하게 돼 있는지, 혹은 제가 일단
배치를 했는데 뭐 어떤 사용성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지금 단계에서 좀 없어도 되는 거는 어떤 로고를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세한 내용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피드백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뭐 아직 지금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는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피드백을 안 해주셔도 무관하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는 안내 지침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뭐 이걸 응용해서 뭐 브랜딩이든 패키지든 제품이든 응용해서 아마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받다 보면 뭐 내일 모레까지 피드백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뭐 전화가 안 오고 연락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뭔가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아마 열의 9은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걸 넘어서 뭔가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시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님 뭐 피드백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미안합니다. 지금 타이틀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떤 색이 좋을지 의견이 분분해서 좀 늦어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고 있죠.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타이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해결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냥 어떤 클라이언트 분이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좀 이제 주어져서 그런 부분들까지 피드백이 되게 하기보다는 어떤 고민거리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 해결책은 제가 마련해 드리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읽는 법 특별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뭐 저만의 어떤 좀 뭐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피드백 읽는 법 간단합니다. 네, 일단 마음을 비우세요. 왜냐하면 피드백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디자이너분들이 피드백을 읽기 전부터 일단 긴장하고 일단 화난 상태에서 피드백을 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야 될 일과 또 뭔가 디자이너의 의견 혹은 디자인의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과 좀 충돌하는 의견 혹은 디자이너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피드백을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뭐 반영해달라고 했고 그게 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고 의문도 없고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해야 할 일에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 의견은 우리가 같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과 좀 부합되지 않는데? 혹은 어떤 내가 디자인 전략과 좀 어우러지지 않는데? 하는 충돌되는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영하는 걸 다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건 전화를 하시건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으면 그 부분이 다시 해야 될 일인지 혹은 충돌하는 의견인지 분류가 되겠죠. 그럼 그 부분들이 모두 정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 수정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다 지켜서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5가지만 기억을 잘 해주신다면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자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어떤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네, 말씀드렸죠.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하지만 잘 잊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디자인에는 혹은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잡히면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준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든 디자인이든. 그리고 디자인은 예쁘다, 멋지다, 심미적 기능보다는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뭐 그런 도구가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로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는 좋은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뭔가 적이 아니다. 네,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하죠. 네, 많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